네, 한국수자원공사가 태국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태국 물관리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백억의 손실만 입고 완전히 사업을 접었다는 소식이 주말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요. 태국에서 물관리 사업을 하는데 예. 우리 수자원공사가 입찰했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었는데 예. 어떻게 된 거예요? 태국이 2011년에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당시 손실액이 150억 달러니까 아마 20조 정도 되는 거죠.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태국 정부가 여기저기 물관리 사업을 수소문해서 예. 2012년에 국제 입찰에 붙였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입찰하시고. 네, 누구든 참여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성사시키려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직접 나서서 예, 태국에 공을 들였죠. 네. 그러나 눈치 빠른 일본은 이때 입찰을 하려다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예,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2014년에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예. 정권 바뀌고 태국 군부가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하더니 결국은 그렇죠. 중단까지 된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때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숨긴 게 있는데 뭡니까? 태국에서 우리식으로 4대강 사업처럼 하려다 보니까 강 유역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을 죄다 내쫓고 땅을 강제 수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큰 절차가 하나 남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농민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농지를 빼앗기고 이리로 또 모여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쫓아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업 공청회를 열거나 할 때 농민들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시위를 계속 벌였습니다. 반대 시위를. 물론 우리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자기 엄청난 치적이 해외 수출까지 된다고 예. 이게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증명하는 거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주민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사업 중단이 선언되는 겁니다. 태국에서. 예. 2015년 9월에 입찰 보증서를 우리한테 던져주면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근데 그럼 왜 이제 뉴스가 되느냐. 수자원공사가 국내 컨소시엄 참여했던 업체들로부터 못 받았던 돈을 다 받고 이제 계산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 뉴스가 되는 거죠. 계산을 다 해보니 손실액이 수백억 원? 수자원공사가 추산한 거는 손실액이 380억 원입니다. 아이고.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써버린 돈이 사업 입찰할 때 들어간 40억, 그동안 들인 인건비에서 한 104억, 해갖고 한 150억, 140억 정도 되고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업 손실액이 또 한 뭐 270억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400억 가까운 혈세가 날아간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듣기에는 태국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입찰 벌여놓고 자기네 나라의 정치 상황이 변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을 입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 오늘의 핵심인데 네. 수자원공사가 도대체 이 계약이 잘 돼가고 있는 거냐 내용을 좀 보자 그러는데 안 보여줘요. 태국 정부가 수자원공사가. 수자원공사가. 예. 태국 정부하고 계약이 어떻게 돼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데 예. 대통령은 저렇게 홍보하고 난리를 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계약 내용이 뭐냐. 수자원공사가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태국 정부가 붙인 이름을 보면 과업지시서라고 해요. 우리로 보면 어떤 정책 그 가이드라인인 것 같은데 예. 이 과업지시서를 좀 보여달라 해도 안 보여줬는데 나중에 태국말로 된 과업지시서를 입수해서 번역한 게 조금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돼 있던가요? 그때 아마 뉴스타파 팀이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토지 매입도 다 수자원공사가 맡아라. 이건 태국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매입까지 예, 니들이 해라. 니들이 다 해라. 계약서에. 예, 타당성 조사, 토지 매입, 시공, 완공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예. 그다음 주민 홍보도 니들이 알아서 해라. 주민 설득 홍보 다 예.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 대신 기술 이전은 몽땅 해놓고 가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대신 태국 정부도 권리가 있다. 첫째,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 여기 독소 조항이 있었군요. 예. 그리고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권리. 예. 그다음에 일방적인 내용 수정권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조금 불리해질 것 같으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권리도 태국 정부에 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독소 조항인 거죠. 예. 그 대신 또 사업이 늦어지면 당연히 지찰 배상금은 내놔라.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안 하는 게 낫다. 아니 도대체 여기에다가 어떻게 도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때 이 번역된 걸 보고 이런 계약이 어딨냐. 이거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삼성과 SK 같은 경우는 예. 살짝 빠져나갔어요. 컨소시엄에서 빠졌어요. 예, 예. 눈치 빠른 데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변호사들은 아무리 봐도 이건 계약서가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수자원공사는 또 뭐라고 답변했냐면 예.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서 할 만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하. 이렇게 하고 정부가 밀어주니까 뭐나 갔죠. 그래서 이번에 포기하는 것도요.
태국 법원에 소송을 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질 게 뻔하니까. 예. 물론 태국의 새 정권이 조금 미안한 건 있으니까 예. 나중에 또 새로 물관리 사업 하게 되면 그때 부를 테니까 그때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태국 정부가 나중에 우리한테 아이고. 좀 준다고 하니까 지금 싸워봤자 서로 입장만 난처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오히려 손해니까 야. 그냥 넘어갑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애당초에 엄청난 불평등 계약으로 찍소리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진실입니다. 와, 지금 사업이 중단된 지 3년째인데 예. 얘기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 들으시면서 부글부글한 문자들이 막 도착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업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가? 도대체 4대강의 망령은 언제까지 우리를 따라다닐 건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전시성 사업을 펼치고 그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관료들이 복지부동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계속 행정을 해나온 거죠. 2013년 4월 수자원공사 이사회 속기록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뭡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킬 좋은 기회이니 태국 물 사업은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추진하라.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빚을 떠안아갖고 수자원공사가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수자원공사 이사들이 이사회 하면서 이 수익 생각 말고 정치 선전에 힘써라. 와. 이렇게 지시하면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아있다고요? 예, 박모 이사님, 윤모 이사님 잘 지내시죠? 예,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4대강의 망령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0111님, 7200님, 7002님, 0997님, 김준호님 외 임종희님의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이게 그냥 기자수첩에서 잠깐 소개하고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아까 380억 원 손해라 그러셨나요? 그렇습니다. 380억 아니라 38억이었어도 이것은 그 당시에 도장 찍은 사람들, 이 절차 라인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될 문제다라고 문자들. 네, 나라가 주고 상식을 계시네요. 회복해 가고 있다고 보고 상식적으로 처리해도 이 문제는 정말 다 뒤집어 파고 처리할 거 처리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수자원공사가 태국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태국 물관리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백억의 손실만 입고 완전히 사업을 접었다는 소식이 주말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요. 태국에서 물관리 사업을 하는데 예. 우리 수자원공사가 입찰했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었는데 예. 어떻게 된 거예요? 태국이 2011년에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당시 손실액이 150억 달러니까 아마 20조 정도 되는 거죠.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태국 정부가 여기저기 물관리 사업을 수소문해서 예. 2012년에 국제 입찰에 붙였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입찰하시고. 네, 누구든 참여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성사시키려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직접 나서서 태국에 공을 들였죠. 그러나 눈치 빠른 일본은 이때 입찰을 하려다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2014년에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예. 정권 바뀌고 태국 군부가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하더니 결국은 그렇죠. 주는 권리. 예. 그다음에 일방적인 내용 수정권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조금 불리해질 것 같으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권리도 태국 정부에 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독소 조항인 거죠. 예. 그 대신 또 사업이 늦어지면 당연히 지찰 배상금은 내놔라.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안 하는 게 낫다. 아니 도대체 여기에다가 어떻게 도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때 이 번역된 걸 보고 이런 계약이 어딨냐. 이거 예.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삼성과 SK 같은 경우는 예. 살짝 빠져나갔어요. 컨소시엄에서 빠졌어요. 예, 예. 눈치 빠른 데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변호사들은 아무리 봐도 이건 계약서가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수자원공사는 또 뭐라고 답변했냐면 예.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서 할 만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하. 이렇게 하고 정부가 밀어주니까 뭐나 갔죠. 그래서 이번에 포기하는 것도요. 태국 법원에 소송을 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질 게 뻔하니까. 예. 물론 태국의 새 정권이 조금 미안한 건 있으니까 예. 나중에 또 새로 물관리 사업 하게 되면 그때 부를 테니까 그때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태국 정부가 나중에 우리한테 홍보하고 난리를 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계약 내용이 뭐냐. 수자원공사가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태국 정부가 붙인 이름을 보면 과업지시서라고 해요. 우리로 보면 어떤 정책 그 가이드라인인 것 같은데 예. 이 과업지시서를 좀 보여달라 해도 안 보여줬는데 나중에 태국말로 된 과업지시서를 입수해서 번역한 게 조금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돼 있던가요? 그때 아마 뉴스타파 팀이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토지 매입도 다 수자원공사가 맡아라. 이건 태국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매입까지 예, 니들이 해라. 니들이 다 해라. 계약서에. 예, 타당성 조사 토지 매입. 시공, 완공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예. 그다음 주민 홍보도 니들이 알아서 해라. 주민 설득 홍보 다 예.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 대신 기술 이전은 몽땅 해놓고 가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대신 태국 정부도 권리가 있다. 첫째,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 여기 독소 조항이 있었고. 예. 그리고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근데 그럼 왜 이제 뉴스가 되느냐? 수자원공사가 국내 컨소시엄 참여했던 업체들로부터 못 받았던 돈을 다 받고 이제 계산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 뉴스가 되는 거죠. 계산을 다 해보니 손실액이 수백억 원? 수자원공사가 추산한 거는 손실액이 380억 원입니다. 아이고.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써버린 돈이 사업 입찰할 때 들어간 40억, 그동안 들인 인건비에서 한 104억, 계약 한 150억, 140억 정도 되고,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업 손실액이 또 한 뭐 270억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400억 가까운 혈세가 날아간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듣기에는 태국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입찰 벌여놓고 자기네 나라의 정치 상황이 변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을 입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 오늘의 핵심인데 네. 수자원공사가 도대체 이 계약이 잘 돼가고 있는 거냐 내용을 좀 보자 그러는데 안 보여줘요. 태국 정부가 수자원공사가. 수자원공사가. 예. 태국 정부하고 계약이 어떻게 돼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데 예. 대통령은 저렇게 중단까지 된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때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숨긴 게 있는데 뭡니까? 태국에서 우리식으로 4대강 사업처럼 하려다 보니까 강 유역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을 죄다 내쫓고 땅을 강제 수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큰 절차가 하나 남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농민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농지를 빼앗기고 이리로 또 모여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쫓아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업 공청회를 열거나 할 때 농민들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시위를 계속 벌였습니다. 반대 시위를. 물론 우리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자기 엄청난 치적이 해외 수출까지 된다고. 예. 이게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증명하는 거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주민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사업 중단이 선언되는 겁니다. 태국에서. 예. 2015년 9월에 입찰 보증서를 우리한테 던져주면서 도로 가져가라. 도로 이렇게 하면서 가져가라. 사업이 중단됐고.